Fine. Oh, but the one thing about Korea is the food, bitch! Oh, the school lunch just looks so good. Like America could never. It could never. 현재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22일이 흘렀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한국 공기 놀이를 따라하고 해외 클럽에서는 한국의 어린이 동요인 둥글게가 재생될 정도로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 신드롬을 빠졌었죠. 또한 넷플릭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페트롤의 집계 수치만 보아도 오징어 게임 시즌2는 공개된 지 3일째에 넷플릭스가 서비스하고 있는 93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등 그와 견줄 수 있는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시즌1 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인기는 엄청났는데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22일째 되는 날, 이를 제치고 1위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혜성처럼 등장한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드라마이길래 오징어 게임을 뛰어넘은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자랑, 한국 문화의 위용을 잘 보여주었으며 넷플릭스의 절대자처럼 군림하고 있던 오징어 게임 시즌2의 1위 자리를 생각보다 좀 일찍 내준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앞서 오징어 게임2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5일 연속 플릭스페트롤이 넷플릭스 시청 집계를 하는 93개국 모두에서 1위에 오르는 신기록을 세웠으며 지난 15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263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시리즈 부문에서 영어, 비영어 통합 1위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공개 3주차에 누적 1억 5250만 시청수를 달성하며 3주 기록만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1 웬즈데이를 이은 넷플릭스 역대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에 등극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 시즌2는 후속 시즌 중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신기록 제조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한국의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설명하는 수식어는 정말 다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제치고 1위 자리를 당당히 차지한 드라마는 엑소 키티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있길래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하였을까요? 이 드라마는 미국 제작사가 만든 미국 드라마이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드라마의 모든 배경은 대한민국 곳곳을 중심으로 촬영한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10대 하이틴 로맨스 장르의 드라마이며 주인공 키티가 엄마의 나라인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한 미국 배우들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다룬 엑소 키티는 한국의 유명한 장소와 한국식 급식, 한국 문화를 느끼고 좀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드라마죠. 실제로 이 드라마의 배경이 대한민국인 만큼 주요 갈등과 사건들이 장소들과 아주 밀접해 있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또 한 번 간접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제니안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를 영화화한 시리즈입니다. 또한 엑소 키티에는 한국의 전통문화 및 대중문화에 대한 애착이 아주 적나라하게 반영돼 있는데요. 카메라는 인트로부터 서울의 풍경을 샅샅이 훑어가면서 도시 한가운데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확인시켜줍니다. 가족들이 추석날 아침 차례를 준비하는 장면이나 학교 축제에서 부채춤을 추거나 택견 공연을 펼치는 장면들은 흔히 볼 수 있는 한국 드라마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우리의 전통을 과시하고 있죠. 주연 배우들이 주 무대로 삼고 있는 이 아름다운 학교는 개원예술대학교로 알려져 있고 예체능을 다루는 학교로 그 아름다움과 건물들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장소이죠. 여가 시간에 키티와 그녀의 친구들은 종종 서울의 지역적 경이로움을 탐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엑소 키티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세종 음식거리는 친구들의 외출 장소로 등장하며 독창성 있는 한국 골목 식당 간판들과 그 속에는 맛있는 한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의 논현동, 서울 북정마을, 평창의 알펜시아 스키리조트 등 한국의 역사적 유적지 그리고 자연경관이 배경이 되어 세계 전역의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전통성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배경이 되는 드라마가 많은 흥행을 하면서 날이 갈수록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본 시청자는 드라마의 배경으로 나오는 장소를 방문하여 회상하고 즐거워하며 열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This campus definitely was not super huge compared to other universities that I visited in Korea, but it was a very good, cozy size and it was very beautiful. Like, it was no question why they chose to film here. From the thing that I saw, there were 2 main school buildings, a cafeteria building with the CU, which is a popular convenience store chain here, a basketball court, and they had facility buildings like the information office, and they also had a university church. I was planning on going balls to the wall and going inside the buildings, but I was scared they were gonna like ask me for ID and I would get busted. I love the whole vibe that the university had, not just from the architecture, but also from the students. When I visited, there were a lot of students walking around campus and taking pictures, which I assume was for the photography class, and all of them seemed so cool. Like, you notice videos of people going to FIT in New York and seeing all of the different outfits. It was kind of a similar vibe to that, but I think a good amount of people in Korea already have like a decent sense of fashion. So instead of clothes, what stood out to me that these students had that typical Koreans don't is their hairstyles. I saw a lot of fun, trendy hairstyles and hair colors while I walked around campus. Like, so many guys with mullets and so many people with like cute like two-toned hair. We got to go to the KISS welcome party. The KISS welcome party was filmed in Dongdaemun Design Plaza, one of Seoul's most famous landmarks. I would be lying if I said I have never been here before. Like, it's literally one of those places everybody goes to when they visit Korea. But this time checking the plaza, I definitely tried to see every corner of it and for sure saw a ton that I've never seen before. Like, I genuinely did not know that there was so much of the plaza that I haven't seen yet. It was such a huge space and so many tourists walking around. It was a very fun place to be at. I spent around a full hour or 2 just exploring the whole thing. Obviously, the architecture was gorgeous, and when you go inside, there was a ton of retail stores and restaurants. I kept walking and I found this like little hangout space with a bunch of seating areas and a bunch of people like just hanging out. It was so quiet and calming in there. I wanted to sit down, but if I did, I wouldn't want to get back up again. To be honest, I don't really have much to say about this place. I mean, it's kind of a typical grocery store that you would see in Korea, but this place was filled with people and very big in size. Everything was neatly organized and easy to find, super colorful. Like, if you need to film at a grocery store, like, this definitely is the one to pick, and they did. Basically, almost every aisle had a store worker in front of it, and they had like free samples for so much stuff. 이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대한 흥미가 더 많이 생겼어. 한국에 정말 방문하여 드라마에 나온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 같아. 도시 안에 역사적인 건물이 있다니 놀라워. 나에게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어준 드라마야. 나도 한국의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싶어. 정말 질투난다. 또 한 번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가 넷플릭스 드라마 1위를 찍는 공식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셈인 것이죠. 비공식적으로 제작사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만든다면 성공 방정식이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대표하는 문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재미있는 의견 남겨주세요.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튜브였습니다.